안녕하세요. 저 12주차 1교시에서는요, 그 예식 경영인의 그 준비사항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음식점 성공 요소 중에 이제 맛은 뭐 90% 정도 뭐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점 성공 요소 중에서 맛은 90%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은 음식점의 성공의 요소는 중에 70%가 70% 정도는 입지라든가 입지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좌우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이제 맛이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맛에는 위생적 요소도 함께 이제 고려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과 분위기 그리고 입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음식을 섭취한 후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식당 영업은 큰 타격을 받기도 하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맛은 대개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독특한 맛을 창출하는 소문난 맛집 등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성공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지만은, 특별하고 품격 있는 맛은 때로 입지도 분위기도 보다 더 중요한 요소임을 이제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점의 맛은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일식업이냐 먹거리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여러 곳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집마다 업장마다 나름대로 또 요리의 비법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비결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자기만의 레시피라든가 나만의 맛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점 성공 요소 중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마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게 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게 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도가 있겠지만, 자, 직장 업무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취업이 되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돼서 자기가 분야가 있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경험도 쌓이겠죠. 그래도 시간이 가고, 자, 그러면 이제 요리사의 능력이랑 경력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갔을 때 모든 걸 갖추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레시피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만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레시피, 나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사업장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직장에서도 요리사만에도 그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일식업을 잡을 선택했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질 때는 본인만의 그걸 특성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자,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함으로써, 자, 어느 단계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성공 음식점을 낼 수 있는 성공 요소에 맞는 맛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공 요소는 맛이 90%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시에 중점 메뉴를 이제 지켜라 했는데,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업을 후에 3개월 정도 고객 수요가 좀 많은 편이죠. 대개 오픈빨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오픈할 때 보면 이제 메뉴라든가 이 재료라든가 이런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왜냐면 풍부하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이제 개업 3개월 정도는 이제 개업 고객의 수가 이제 많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그 선정한 그 메뉴가 자 3개월 후에도 그 선호도가 이제 하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매출이 이제 저조하는 그 메뉴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음식점이 산재한 상황에서 그 인접 고객들만 그 이용해서는 이제 실패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음식점은 그 메뉴 하나는 그 제일 잘한다라는 그 평가를 듣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그 바탕으로 그 원거리 고객들까지 그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이제 성공을 하겠지만은, 그 장기간 그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을 유지해온 음식점은 대부분 이제 제일 주력 메뉴를 지켜온 식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 메뉴를 이제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이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오픈빨이 지나고 나면은 뭐 인건비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게 다 줄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고객은 그 바로 알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업 시가 중요합니다. 창업의 시작 단계에서도 처음과 뭐 끝이 똑같이 그렇게 유지를 해줘야지 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3개월 정도에서 했다서 계속 손님들이 이렇게 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뭐 맛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은, 자 밑으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모든 걸 맞춰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99% 이제 매출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업 시에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하기 전에 뭐 분위기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주변의 인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SNS에 뭐 광고라든가 등등 있겠지만, 자 그래 창업 시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것은 그 맛과 서비스 뭐 분위기 이런 걸 다 갖췄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은 그러면서 그 주력 메뉴를 지켜줌으로써 손님들이 또 알아줄 수 있는 맛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 그 중점 메뉴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 투자를 해도 자 경영은 이제 한 사람이 한다 하는데, 자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사공이 많으면은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음식점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가 여러 명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경영은 대표 투자자 뭐 한 명이 이제 해야 하는데, 자, 그 밖에 투자자들은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만족해 하는데, 자, 복수의 경영은 고객과 그 종업원에게 모두에게 이제 혼란도 주고 이제 영업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 투자를 하기 전에 그 투자자들은 그 대표자에 대한 역할을 이제 계약에 명시를 해야 하고, 그래서 명시된 대로 이제 정리한 후에 투자를 이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이런 예식업 경우에 이제 이 덩어리가 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제 독자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복수나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여러 명이 되더만 여러 명이 똑같이 다 관리를 해가 또 간섭을 하다 보면은, 자 그만큼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다. 갈 곳이 없죠.
이 사람, 이 사장, 뭐 예를 들어 사장님이 뭐 5명이면 5명 말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에는 직원들이나 뭐 고객들이나 뭐 그런 동선이 다 혼선이 미칠 것 같죠. 예, 그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공동 투자를 해도 이제 경영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자, 그 경영자를 한 사람을 믿고 뒤에서 사이드에서 자, 지원할 거면 지원해주고 자, 그래야만이 그 경영은 경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 공동 투자는 시작에 그래서 대개 보면 옛날 그 속담도 있죠. 동업은 뭐 부자지간도 안 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이제 시대가 시대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바뀌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보면 공동 투자를 해도 자, 공정을 해버리죠. 공정해가 법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착착 규칙이게끔. 왜냐면 차후에 공동 투자를 하고 나서 차후에 시끄럽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대로 규칙대로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공동 투자를 할 때는 확실하게 서류랑 이런 거 조건을 확실하게 이제 깔끔하게 꾸며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아마 이제 공동 투자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업원 관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종업원들도 종업원이 이제 사실은 이 업종에서는 그 사장 주인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일에는 그 종업원이 돈을 벌어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업원 관리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음식점은 그 인적 서비스 그 산업으로서 그 종업원의 그 자질과 그 근무 태도는 식당 경영의 이제 성패를 이제 좌우합니다. 그 적정한 그 처우를 해야 하고 그 일을 일관적으로 이제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자, 관리자는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 민주적 관계를 그 유지하도록 이제 노력을 또 하고 그리고 업무 교육을 이제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을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저 부분은 경영자에게 가장 큰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 대기 자원을 그 물색하고 산학 협력을 수행하여 우수한 그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업원을 관리는 이제 종업원 뭐 대우라든가 직원의 그 종업원의 그 교육이라든가 그 종업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업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은 자, 그만큼 종업원한테 잘 이렇게 오너로서는 종업원한테 잘 그 관리를 잘 해줌으로써 자, 그 종업원은 고객에게 더 잘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 서비스에 반해서 또 단골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번 없고 두 번 없고 또 왜냐면 또 자기가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좋게 받고 직원들한테 환대를 받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기분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고객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구전 광고를 하겠죠. 아, 어디 가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구전 광고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렇게 이제 종업원의 관리를 함으로써 그 업장은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성공했는데 그것도 많은 그래서 종업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매장 업장 자,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업원이 수시로 바뀌는 데는 무언가는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겁니다. 뭐 종업원의 대우가 뭐 어딘가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의 그 교체 수가 이제 자주 있다 보면은 자, 그러면 그 업장은
때로는 힘든 매장이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러면요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자,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는 이제 가장 종업원 관리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골에 대한 거 인센티브를 철저히 이제 제공하라는데 이제 그만큼 음식점의 발전에 주체 하는 단골 손님은 그래서 단순히 고객의 차원을 넘어 고객 차원에 넘어서 이제 마케팅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충성 고객을 이제 충실히 관리하는 것은 식당의 장기 발전에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센티브제 이제 시행인데 충성 고객이 많고 이익의 일정 부분은 이제 고객에 이제 돌려 주어도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제를 이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성이 이제 유지돼야 되겠죠.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없애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센티브제는 이제 객단가의 3%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제라는 거는 이 종업원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월말에 대해서 똑같이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의 능력을 해서 개인별로 발휘하는 퍼센트의 매출의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든가. 자, 그래서 왜냐면 이 단골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러면은 관리가 아무리 관리를 아마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골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단골 고객을 오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식의 맛, 서비스,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이제 단골이 되는 고객은 첫 번째가 맛이겠죠. 맛이 좋아야지 맛이 변화가 없고 함으로써 단골은 지속적으로 아마 왕래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또 오히려 단골로 인해서 단골이 같이 올 수 있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단골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있을수록 그만큼 그 업장은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 상관없이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좋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지요. 어디 맛집이다 하면 어디 자기가 하면 거리 상관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업장을 활용하고 이용하죠. 그만큼 이제 단골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제 철저히 제공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음식점을 운영 시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이게 이제 산출에 이제 손익을 이제 산출하는 목적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고객의 만족을 시켜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일 발생되는 수입과 이제 지출, 출처를 이제 명확히 이제 알아야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매출이 이제 얼마나 뒤에 나와야지 점포가 유지되고, 그리고 영업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 파악도 해야 되겠죠. 자, 식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이제 참고하여 월 그 손익계산서를 이제 산출하여 점포 운영 분석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출 부분이 이제 과도하게 나가는지 아니면 이제 불필요하게 그 나가는지 이제 확인이 이제 가능하고, 자, 문제점이 보이면 수정, 뭐 보완하여 영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익분기점 산출하는 목적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왜냐 주먹구식으로는 운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산출하는 목적도 이제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에서는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그 식당 영업을 위해서 영업을 해서 달성한 그 영업이익의 금액과 그 매출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출된 모든 원가의 뭐 차이가 뭐 0이 되는 상황이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즉 영업이익의 그 고정비와 이제 변동비를 합해서 이제 초과하는 이제 시점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손익분기점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경영을 하는데 또 보면은 또 예식 경영에 이제 그러다 원가 주요 원가라든가 이제 이런 게 또 그러면 또 거기에 그 식당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매출의 그 함에 관계없이 이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비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고정비, 고정비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정비는 매출에 그 영업의 매출에 상관없이 그냥 매달 지출이 되는 거죠. 고정비 뭐 얼마가 됐던 간에 어느 선에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고정비는 그냥 매출하고 상관없이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비를 제외한 그 이상의 매출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뭐 그 안에 다 있겠죠. 고정비 안에 뭐 인건비라든가 뭐 월세, 뭐 이자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감가 상각비라든가 있겠죠. 그래서 인건비는 뭐 보면은 식당 운영 시에 그 매월 지출되는 종업원 이제 급료라고 보면 되겠고, 월세는 그 식당 임대차 시에 이제 건물주에게 이제 그것도 매월 정해진 그 지출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창업 시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일부 뭐 차입 뭐 금액으로 인해서 제출되는 이자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융자를 받고라면은 그 나름대로 그 이자가 이제 주로 이제 지출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보험료, 점포의 이제 화재 보험료라든가 뭐 종업원 고용보험이라든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또 보험료가 이제 지출되겠죠. 그리고 감가 상각비는 이제 창업에 따른 뭐 인테리어 뭐 주방 설비, 뭐 주방기기, 뭐 주방용품 등에 투자된 그 금액 대상으로 해서 대체 5년을 이제 감가상각 연합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액 뭐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5년 곱하기 12개월 하면 월별 감가상각비가 얼마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도 변동비가 또 있죠. 변동비에서는 자, 변동비는 그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출 금액의 이제 증감에 따라서 유동이 있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뭐 이런 뭐 사전에 뭐 이런 예약이 뭐 단체 예약이라든가 뭐라도 이런 별도의 그런 것도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무슨 날이다, 무슨 연말이다, 무슨 생일잔치다 등등 이제 업장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도 간혹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건들 그 이제 유동 있는 이제 비용이라 유동성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재료비에서 보면은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 메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순수 재료 이제 비용인데 업소의 주 기본 재료는 농수산물이나 이제 공산품 등이죠.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 비용 같은 거는 뭐 전기라든 가스, 수도, 뭐 전화, 인터넷, TV 이런 그런 영업 소모품, 점포 수선비, 기부금, 카드 수수료 이런 잡비 등이 이제 그런 판매 관리 비용에 있겠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지, 그래 이제 광고, 지역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센티브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 요즘에 SNS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활발해져. 그리고 SNS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인터넷 뉴스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은 그 시대에 맞게끔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광고를 함으로써 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이제 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감가 상각비 계산은 점포 보증금을 감가 상각비에 포함할 경우에는 은행 금리 정도고 연보 몇 프로, 5%를 이제 포함시키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확정 일자를 이제 받았을 경우에는 미포함시켜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감가 상각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대체로 5년을 이제 감가 상각 연한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점포를 임차시 권리금의 조건이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으로 이제 전 임차인에게 지불했을 때는 감가상각비에 포함하고 순수한 바다 권리금 창업 후 이제 영업 부진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점포를 이제 힘들어서 정리해도 받을 수 있는 지역상권 고정 권리금으로 이제 지불하였을 때는 차후 점포 매물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포함하지 않고 이제 계산해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투자할 때 투자금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노화되죠.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가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형을 사면은 바로 중고차죠. 바로 또 3개월 뒤부터 가격이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비처에서 이제 계산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내려가는 거 자꾸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것은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으로 보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자 그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계획에 뭐 적기를 이제 포착해야 되겠죠. 뭐 성공 가능성을 이제 검토도 해야 되겠고, 평가도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킹도 해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창업 추진 계획도 이제 수렴해 보고, 자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가로서의 출전 준비를 이제 갖추고 나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겠습니다. 뭐 단순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야심으로 뭐 이렇게 창업을 이룩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창업을 결정했을 때는 자 준비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서 여러 가지 그 포인트도 있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포인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회를 봐야 되겠지. 기회를 제대로 포착한다든가, 아니면 최적 아이템을 선정한다든가, 뭐 분수에 맞는 사업 규모를 한다든가, 뭐 성공 가능성이 이제 면밀히 검토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 계획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기업가로서의 자질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경영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나중에 차후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뭐 음식점이 됐든 무슨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